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10번에서 13번 경상수지 지문에 대해서 다룹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은 쏟아지는 정보를 누가 더 빠르게 정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싸움이기에 구조도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하는 이유 1위가 국어이고 최근 3년간 국어 오답률 탑10 중 절반 이상은 항상 비문학이었기에 비문학 공부는 중요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모든 유튜브의 비문학 영상들은 구조화는 없이 밑줄 많이 긋고 기호 표시만 많이 하면서 이해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을 주는 영상들이었기에 제가 구조도 정리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지문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지 감이 조금은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TMI 하나 얘기하면 국어 임용고시에는 비문학이 없습니다. 국어 교육과 출신 선생님들 중 비문학을 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2022학년도 수능 경상수지 지문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시작 직전에 제가 구조도 정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조도 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도 정리는 단기 기억할 수 있는 건 정리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뇌는 7가지까지 단기 기억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뇌를 믿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내용도 당연히 정리 안 하는 겁니다. 평가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아는 지식은 그냥 출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비문학에는 우리가 모두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도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비문학에 정리한다면 시간 부족으로 비문학 못 풉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할 수 있는 거 정리 안 하고 본인의 뇌를 믿으세요. 당연한 내용도 정리 안 하면 구조도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해설 시작해 볼게요. 왼쪽에는 밑줄이나 동그라미 정도만 표시할 건데 밑줄은 제가 실전에서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 밑줄 긋는 양 정도만 표시를 해볼 거고 오른쪽은 시험장에서 제가 구조도 그리는 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구조도 그릴 공간 따위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국어 시험지 맨 앞 표지 있잖아요. 그거 빼셔가지고 그거 뒤집으셔서 거기에 쓰셔도 돼요. 맨 앞 표지 뺏어서 쓰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험장에서 했었고요.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기축통화는 국제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된대요. 기준이 된대요. 이 정도 표시합시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요. 이 체제에서 달러화가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얘기겠죠? 트리핀 교수 주장이.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래요.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대립적으로 적자 설명 나왔고 흑자 설명 나왔죠. 대립적 설명이 나오면 구조도 정리하는 겁니다. 경상수지가 있는데 흑자일 때가 있고 적자일 때가 먼저네요. 적자일 때가 있고 흑자일 때가 있는데 수입이 수출 초과하면 적자고 수입이 수출보다 적으면 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대립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건 앞으로 이 대립적인 걸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하면서 읽는 겁니다. 글을 잘 읽으려면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흑자일 때란 소리죠? 흑자일 때란 소리네요.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적자가 아니니까 흑자일 때입니다. 흑자일 때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대요. 씁시다. 인과관계잖아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대요. 그러면 지금 대립적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자일 땐 어떻겠어요? 국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있겠죠. 아니, 이 정도 대립적인 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적자의 반대는 흑자잖아요. 흑자의 반대는 적자고.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네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달러 유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돈이 풀리는 게 적어지는 거겠죠. 왜냐면 수출을 더 많이 하니까요. 왜냐면 달러가 풀리려면 물건을 수입하면서 돈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물건을 받아야 돈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받는 양이 적고 미국이 내보내는 게 많으니까 미국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거래요. 왜냐면 시장의 화폐량이 부족해지니까 시장 화폐량이 부족해지니까 경제 위축이네요. 오케이, 세계 경제 위축.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그럼 예측하면서 읽는 겁니다. 지금 흑자일 때 화폐량이 줄어들고 경제 위축됐죠. 그러면 적자일 땐 화폐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거에 따른 내용이 나오겠죠. 읽어봅시다.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된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국제 유동성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풀리겠죠. 돈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아니, 누가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갖고 있고 싶겠어요. 고정환율 제도로부터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문제란 얘기네요. 이 아저씨는. 트리핀 교수는 보시면 트리핀 교수는 둘 다 문제래요. 적자일 때도 문제고 흑자일 때도 문제고 지금 둘 다 문제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지금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확보와 달러 신뢰도 간의 문제라고. 지금 신뢰도 간 문제고 경제 위축 문제고.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 기축 통화는 기준이 되는 거고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거. 유동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겠죠.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 근본위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의 역할은 기준이라며요. 금이 기준이네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됐다. 아니, 금이 기준이니까 금의 가치에 고정됐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시 안 할게요.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아니, 금 가치에 고정됐으니까 자동적으로 결정되겠죠. 넘어갑시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지금 기역이 나왔고 니은이 나왔으니까 대비하는 느낌으로 기역, 니은 정도는 동그라미 정도는 표시해주는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달러화도 기준이 됐다는 뜻이네요. 니은에서는. 1944년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달러 35달러 언제나 맞교환, 언제나 뭐뭐 해야 한다. 이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죠.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문구가 나왔을 땐 표시하는 겁니다. 항상. 금 1온스와 35달러. 해야 한다. 의무를 지게 했고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가 기준이니까 고정했대요. 넘어갑시다. 이 정도는.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대요. 달러가 기준이니까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겠죠. 뭐뭐 해야 한다. 이 정도는 표시하는 거예요.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 변동만을 허용했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1% 정도, 이 정도 조그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붙여 읽으세요.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아니, 달러가 기준이니까 달러에 대해서 가치를 고정했으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결정되겠죠.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본인의 뇌는 인간의 뇌기 때문에 단기 기억 7가지까지는 기억 가능하고 본인의 뇌를 믿으세요. 이 정도 구조도 정리했으면. 지문 표시 이 정도, 구조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표시해주면 지금 지문 절반 이상 해석이 끝났네요. 이제 다음 읽어볼게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대요.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대요.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이니까 왼쪽 내용. 이 적자 누적되기 시작하는 거. 이 왼쪽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이 이제 이 문답부터 설명이 되겠구나. 이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우리 적자 구조도 정리했으니까 이거에 이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달러가 과잉 공급돼요.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돈 양이 많아졌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이게 지금 뭐뭐 해야 한다가 정리했잖아요. 금 1온스 달러 35달러. 그러면 같은 달러 대비 같은 달러 기준 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예전에는 35달러와 금 1온스가 맞는 수지였어요. 근데 지금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달러를 한 뭐 80 정도는 줘야 금을 하나 줘야 되는데 달러 35만 줘도 금을 하나 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같은 달러 기준, 달러 가치 기준, 금을 더 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따라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대요. 감당할 수 없대요. 왜 감당할 수 없대요? 같은 달러 기준 금을 더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본인 달러를 받는 거에 비해서 금을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금 지급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게 문제 상황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린대요. 평가절하.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달러 기준 금을 더 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달러 가치 떨어졌으니까 금 더 줘야, 달러를 더 줘야 우리가 금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루션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루션이 S니까 S1이라고 쓸게요. S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금 대비 달러를 더 받는 거예요. 이러면 금 지급 능력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막는다는 건 이렇게 구조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대비 달러를 더 받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 달러를 이렇게 많이 줘야 돼? 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금을 안 바꾸겠죠. 두 번째 또 한번 볼게요. 다른 통화 환율을 하락시킨대요. 이게 솔루션 1번이었고 다른 통화 달러화에 대한 다른 통화 환율을 하락시켜. 다른 통화를 가치를 올린대요. 그러니까 솔루션 두 번째는 이게 솔루션 두 번째입니다. 솔루션 두 번째는 다른 통화 가치를 올려버려서 달러 가치를 내려버려서 금 대비 달러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그냥 구조도 정리하면 시험장에서는 지우개 어차피 있으니까 이 정도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솔루션에서는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서 금 대비 달러를 더 받게 돼서 사람들이 금을 많이 안 찾아가게 함으로써 금 지급 능력 떨어지는 걸 막는 거고요. 솔루션 두 번째는 다른 통화 가치를 높여버려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금 대비 달러를 더 받아서 금 지급 능력 떨어지는 걸 막는 겁니다. 이 정도 구조도는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규정상 불가능하대요. 뭐라고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요. 규정상 불가능이래요. 아, 이거 색깔 바꾸는 게 어렵네요. 규정상 불가능.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 이것도 문제. 불가능.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된다는 내용하고 있는 거겠죠. 규정상 불가능, 규정상 불가능. 솔루션 1번 안 된다는 거고 솔루션 2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요. 달러가 아닌 다른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왠지 봅시다. 보세요. 지금 금 지급 능력 떨어지는 걸 이걸 못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태가 지속되겠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기적 수요 증가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만 표시합시다. 잘 보시면 투기적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그냥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환율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해결책, 닉슨 쇼크를 단행했대요. 이걸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다 없애버리는 게 닉슨 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색깔로 표시를 해야 이해하기 쉬울까? 이걸 막는 조건으로 닉슨 쇼크가 있는 거겠네요. 아예 그냥 통째로 이걸 없애버린다고요. 붕괴 이후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대요. 왜냐면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의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기준이 없다는 거겠죠? 기준이 없다는 건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네요. 왜냐면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으니 기준이 없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구조도는 제 오른쪽에 표시된 거 이 정도만 표시하고 왼쪽에 지문은 이 정도만 표시하고 진짜 실전에선 딱 이 정도만 표시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브레튼 우드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여기.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우리가 지문에서 표시한 내용만 보는 거예요. 지문에서 이거 표시한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 이 정도만 보고 오른쪽 구조도만 보면서 푸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없으면 비용이 많아지니까. 브레튼 체제 붕괴 이후에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습니까? 트리피는 지금 기축통화일 때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기축통화 이후에는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허수아비 공격을 열죠. 왜냐면 트리핀이 붕괴 이후에는 언급조차 안 했는데 언급했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2번.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아까 표시한 거 있었죠? 뭐뭐 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언제나 막견해줘야 한다. 나오죠? 언제나 막견해줘야 된다. 맞는 말이고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 국제 유동성의 역할, 기준. 달러가 기준이네요. 동그라미 쳐주고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구조도 정리한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게 문제라고요. 신뢰도 떨어지는 거. 구조도 정리한 거에 바로 나오네. 동그라미.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닉슨 쇼크가 일어났다는 건 오른쪽 구조도에서 닉슨 쇼크가 일어났다는 건 금 지급 능력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적자 상황을 아예 다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달러와의 교평가 문제를 해결할 달러와의 평가 절하가 가능했어. 그러니까 닉슨 쇼크가 이 사태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지금 막는다고 구조도 정리했었잖아요. 이 사태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해결할 수 있었죠. 동그라미 쳐주는 겁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마르크와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평가 절상을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증가한 거겠죠. 상대적으로. 오른쪽 구조도 보시면 화폐 가치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화폐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잘 보세요. 금의 생산량 증가했대요. 아까 유동성 얘기랑 비슷한 거죠. 금의 생산량 증가를 하면 금 가치가 떨어져요. 금 가치가 떨어지면 아까 금에 대해서 달러를 많이 주는 게 문제가 됐었죠. 아까 문제 상황 이거 파란색 형광펜 보시면 금을 더 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더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완화할 수 있겠네요. 더 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금 가치가 떨어지면 더 안 줘도 되니까 완화할 수 있겠네요.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 맞는 말이죠.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마르크화가 가치가 올라가면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증가하겠죠. 아니 가치가 더 큰 돈으로 더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금을 더 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더 줘야죠. 체제가 유지되니까. 그럼 구조도 이 정도만 가지고 오른쪽 표시 이 정도만 가지고 지금 문제 두 문제 푼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대요. 각각 다른 통화. 뭐 지금 있는 내용이겠죠? 기읍. 기읍은 뭐였죠? 근본위 제도였죠, 아까? 여기 근본위 제도. 근본위 제도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 금에 대응하는 국가 수잖아요. 그냥 국가 수죠. 금의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 아니,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그냥 국가 수 아니에요? 그럼 이거 똑같네. 그냥 하나 적은 게 아니죠.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 니은이 그냥 달러가 기축통화일 때예요. 그럼 얘는 니은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문 그냥 잘 읽어보시면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 그냥 니은이잖아요. 그럼 니은에 비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니은이랑 똑같죠. 아니 그냥 니은은 니은이랑 똑같죠. 디귿에서 국가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디귿이 뭐였죠 아까? 디귿은 아까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두 개 있을 때는 한 가지였죠. 국가 세 개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세 세트가 있었고 하나, 둘, 셋, 넷이 있을 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죠.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기역은 뭐였냐면 금 기준이에요. 그냥 금을 기준해서 니은은 아까 달러 기준입니다. 왜냐면 아까 표시했었죠. 기역 금 기준, 니은 달러 기준. 그냥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똑같겠죠. 아니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기준만 그냥 싹 바꾼 거잖아요. 니은에서 다음입니다.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디귿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막 엮이겠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생긴 환율의 가지수가 당연히 더 많죠. 그래서 니은은 디귿보다 적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5번입니다. 잠깐 원래 거랑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 문제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비문학에서 보기가 나오면 하나의 비문학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도 그냥 비문학 하나가 추가됐다고 하시고 보기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대요.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금리는 인상됐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석유 가격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대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대출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통화 공급 감소.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금리를 인상시켰대요. 다른 원인입니다. 소득세 증가는 또 금리를 인상시키고 군비 증대는 또 금리를 인상시켰대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 건 잘 보세요. 지금 금리가 높다는 건 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이자 많이 주니까 나 이자 많이 주는 거 받아야지 하고 이거 원하겠죠. 그래서 외국 자본 많이 투자 들어오겠죠. 유입 증가 이렇게 표시해 줍시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 화폐량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위축된다고 했었죠. 지금 A국은 경제 위축 위기입니다. 보기는 지금 이거겠네요. 이게 보기 상황이네요. 화폐가 줄어들어서 경제 위축.
그러면 화폐량이 줄어서 경제 위축된다고 지문 안 보고 그냥 구조도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개입을 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했대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P 대비 Q라는 게 있으면 P분의 Q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능은 한국어는 조사의 언어이기 때문에 조사는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이 관계를 누가 더 잘 처리하는지 싸움이에요. 왜냐면 쏟아지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관계들을 잘 처리해야죠. 그래서 A 대비 B 이렇게 돼 있으면 P분의 Q라고 P 대비 Q 이렇게 나와 있으면 P분의 Q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마지막 내용 한번 봅시다.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그럼 A 대비 B니까 A분의 B는 A분의 2분의 1B로 바뀌겠죠? B가 2분의 1만큼 줄었으니까 C국 통화 환율은 30% 하락했으니까 A분의 C는 A분의 10분의 7 C가 되는 거죠. 1번부터 풀어볼게요. A국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고 이거 선호성이죠. 보세요. 외국 자본 유입은 마지막 쪽이에요. 마지막 쪽. 국제적 합의로 인한 A통화에 대한 B통화 환율 하락으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했대요. 공급이 증가하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죠?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 환율 B국의 대한이죠? 그럼 B분의 C는 2분의 1 B분의 10분의 7 C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5분의 7 B분의 C가 될 거예요. 얘는 증가했죠? 왜냐면 1 곱하기 B분의 C에서 5분의 7 B분의 C가 됐으니까요. 얘는 2분의 1 A분의 B가 돼서 줄어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었으나 얘는 상승했으니까 모두 하락하면 틀린 거겠죠. 이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지금 C국의 환율이 덜 하락했으니까 돈이 가치가 C가 B보다 많아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잠깐 볼게요. 돈 가치가 적을 때가 적자였어요. 그럼 돈 가치가 화폐량이 적을 땐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돈 가치가 올라갈 땐 흑자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구조도에서 여기 보시면 돈 가치가 올라갈 때 흑자라고 했으니까 C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C국은 흑자일 때겠죠? 그럼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겠네요. 왜냐하면 B 대비 C가 지금 흑자일 때니까요. 그러면 4번 선지는 맞는 말이고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 이제 5번 선지 볼게요. 5번 선지 녹화할 때 잡음이 들어가서 5번 선지만 다시 얘기해드리면 아까 분명히 지금 이 보기 상황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보기 상황은 오른쪽 흑자 상황이라고 했었죠? A국 흑자 상황. 근데 지금 5번 선지를 보면 A국의 경상수지 악화 아닙니다. 흑자 상황입니다.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경제 위축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뒤에 얘기도 그냥 틀린 거죠. 변하지 않았다면 악화되고 있어요. 아니,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 흑자 상황이니까.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린 겁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조도 파악하듯이 그리면서 계속 푸시면 됩니다. 계속 붙여서 읽는 것만 집중하시면 구조도는 이 정도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문도. 구조도 정리는 중요하지만 인간의 뇌는 7개까지 단기 기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인의 뇌를 믿고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저는 제가 실전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이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능 시험장에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